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성균관대학교 전형 특징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를 설명을 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재배국민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원서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또 특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또 한국 입시와 특례와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서를 쓰는 게 효과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별로 심층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정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한양대 정리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대학별로 해서 심층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전형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게 될 텐데,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부터 지원 자격이 통일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지원 자격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원 자격을 보게 되어지면, 자, 부모 중 1인이 영년으로 통상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자로 재직사업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라고 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대학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이죠. 1단계에서 소리평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평가 전형의 6개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4개 대학일 거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서강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면접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유불리에 작용이 되어지느냐, 원서 지원에 우리가 고려사항이냐 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나는 면접형이야, 면접에 내가 강해 라고 하는 학생들이 면접고사가 있는 전형에서는 불합격하게 되고, 반대로 그냥 서류평가 전형에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어디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처럼 다단계 전형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라고 하면 면접의 비중이 큰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강대는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면접고사 없이 서류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니까 유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력 지표라든가 서류의 우수성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성균관대학교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가 방법에서는 서류평가는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봉사활동 등 교내 활동과 체리국가의 대학 입학 시험 성적 등 각종 실적 증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은 인성 및 적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지고 1분 내외로 비대면 녹화 영상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발발이 되어진 첫 해년도다 보니까 대학에서 1분 내외로 비대면 녹화 영상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2022학년대는 이제 모집 요건이 확정이 되어지면 면접 유형이 발표가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대인 경우에만 직접 대면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우편 제출 서류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는 학생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자격심사 서류들이 다 제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이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대학들마다 다소의 원서 접수 과정의 절차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닥쳐서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매우 당황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학에 필요한 서류, 학생과 부모에게 필요한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또는 입증 관련되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원서 지원에서 주의사항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열별 전형 요소 취득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성균관대학교는 모집하는 방식이 모집 단위별, 다시 말하면 단과대별 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성균관대는 계열별 모집이거든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을 실시하고 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계열별로 모집하느냐 또는 모집 단위별 모집을 하느냐 또는 학과별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도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서 지원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계열별 전형 요소 취득 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단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1번의 조항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자의 중고교 외국 학교 재학 기간은 해외 근무, 사업, 영업자의 재기기간과 중첩되어지는 기간만을 인정을 한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 모두가 동일 국가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3년을 연속이나 비연속으로 체류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 뭐냐면 재학기간과 학부모의 재학기간과 그 다음에 보호자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 해외에서 3년을 있긴 있었는데 학생이 재학한 기간과 그 다음에 보호자가 재직한 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소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이렇게 사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 사유서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해당 고등학교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되어진 증빙 서류를 통해서 내가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충족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었는지 등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을 나가고 싶어도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경우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은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지 예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입니다. 포인트는 1개월 이내예요. 2개월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7월에 원서를 쓰시면 다음 연도 3월에 입학을 하는 거죠. 그렇죠? 3월 2일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3월 2일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은 첫 번째는 졸업을 하신 분들 또는 내년도 2월 28일 이전에 졸업이 예정되신 분들이 올해 지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제상 학년도의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필리핀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이 아니라 3월 28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졸업이 예정이 되어지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출서류 목록표 및 활동증빙서류 일체의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명 등을 기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내용을 주의사항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활동증빙 목록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단지 사실만을 그냥 간단하게 기재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재하시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 수상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국내 입학사정관들이 영어로 받아보게 되어지면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서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문 등과 같은 지나치게 양식에서 벗어나게 많은 양을 작성하시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도 사실 좋은 사례가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에서 제시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양식 내에서 수상이나 활동의 의미, 가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하면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측에서 서류를 평가하게 되어질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평가대학에 대한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평가대학은 6개 대학이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해서 6개 대학인데 올해는 특히 서울평가 전형의 대학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한양대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뭐였습니까? 서류 플러스 지필고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특히 자연계에서는 1단계 서류 다음에 2단계에서 30%의 지필고사 수학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죠? 지필고사가 다 폐지가 되어지면서 2022학년도부터는 100%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원서지는 어떻게 됐어요? 연세대 쓰고 서강대 쓰고 성균관대 쓰고 중앙대로 원서를 썼겠죠.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필고사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밖에 원서를 못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4개 대학밖에 못 썼죠. 그럼 남은 2개를 뭘 썼겠어요? 남은 2개를 의대를 쓰거나 또는 뭐 수의대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지필고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화여대나 경희대 같은 데의 원서를 분산을 써서 썼을 텐데 올해는 2개 대학이 100%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결국 원서 지원이 완전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에서 경쟁률이 되게 높은 학교죠. 서강대가 경쟁률이 11.10대1로 경쟁률이 높아요. 13대1로 경쟁률이 높지만 서강대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서강대 모집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31명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겠죠. 지원 대학이 4개밖에 없었으니까 2021학년도에는. 그런데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 한양대 고려대학교가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면접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서강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고려대나 아니면 자연계 쪽으로는 한양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균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률이 하락하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있고 자연계에서는 한양대가 있지만 한양대학교는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지필고사를 안 보고 한양대학교는 학과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한양대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균관대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고려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린 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한양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다 보니까 연계 이동성이 떨어졌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연계 이동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균관대학교는 올해는 경쟁률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성균관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균관대는 꼭 보실 때 요 점을 꼭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 전형, 취득,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이게 핵심이죠. 계열별 전형 총점 순으로 취득 성적한다 이거예요. 계열별 전형 요소 취득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될 때 나 성균관대학교 무슨 과 쓰지? 경영학과 쓸까? 아니면 인문과학계열 쓸까? 아니면 영상학과를 원서를 쓸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 전형 총점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계열로 해서 인문계열에서 32명 뽑는 거고 자연계열에서 3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9.50대 1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총점수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32명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선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성균관대학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문계열이면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32명을 선발하는 거고 자연계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3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계열에 원서를 쓸 때 과학계열로 원서를 쓰느냐 공학계열로 쓰느냐 건축학과를 쓰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총점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총점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결국은 성적이라고 하는 총점순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학력지표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학력지표도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전공적합성이거든요. 전공적합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학과 선택과 관계가 된 거예요. 학과 선택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열별 모집이기 때문에 내가 인문과학계열의 원서를 쓰든 글로벌 경영을 쓰든 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32명을 뽑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학과 선택에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재외국내 3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합격생을 선발하는 거고 그게 바로 총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총점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학력지표. 자, GPA 성적이나 SAT나 AP나 IB 성적이나 또는 뭐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합성이죠. 교과목의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슈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연결돼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져서 이게 바로 총점의 성적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100% 뭐가 학과 선택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나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의 우수성을 보여줘야만 서류평가에서 우수성의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면접을 또 보시겠죠. 면접을 볼 때 우수성의 인정을 받아야 결국 총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과별 모집이 아니다. 중앙대나 고려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 총점순으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단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문과학계열의 모집 인원이 최대 32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과학계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과의 성적의 학생들보다 100% 우수해. 그러면 이 학과에서만 32명을 뽑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렇게 뽑지 않죠.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는 어느 정도 학과 배분을 해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단 예를 들어서 영상학과나 의상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배분을 한 명씩 하려고 하더라도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학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뽑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계열별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계열별 지원 현황이 아니라 등록률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건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예요. 성균관대학교 3년 특례나 선발 인원이 67명, 그 다음에 등록 인원이 66명, 등록률이 98.5%. 2019년도에도 67, 60, 100%죠.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등록률이 100%야.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만큼을 다 뽑았다는 거죠. 자, 연세대학교도 보니까 등록률이 68명에 100%, 68명에 98.5%니까 연세대 성균관대는 거의 등록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대를 보시게 되어지면 등록률이 3년 특례가 86.7%, 2019년도가 89.3%. 자, 그러면 성균관대와 연세대학교 등록률이 높은 이유, 그 다음에 고려대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고려대를 사람들이 기피해서 안 가려고 해서. 자, 등록률이 이렇게 미등록률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 100%를 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A 대학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B 대학의 원서를 같이 쓰겠죠. 원서를 6개를 쓰니까. 그러면 A 대학도 붙고 B 대학을 붙었을 때 학생들이 B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A 대학의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져도
학생들을 충원 합격시키게 되어지면 당연히 등록률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모집 방식은 성균관대는 계열별 모집 방식이에요. 인문계, 자연계.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모집 방식은 모집 단위별 모집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모집 방식은 학과별 모집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과별 모집 방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낮은 학과인 경우에는 결국은 지원 인원이 적게 되고, 지원 인원이 적다 보면 그 적은 인원 안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력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뽑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가 학과별 모집을 위한 중앙대도 학과별 모집이거든요. 근데 중앙대는 대부분 어떻다 했어요? 등록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뽑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열별 모집과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 모집 또는 학과별 모집에 섰을 때 어떤 것이 유불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어디가 제일 좋냐면 계열별 모집이나 모집 단위별 모집이 제일 좋아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왜냐하면 결국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지원할 학생들 중에서 총점수로 뽑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이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국은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는 구간을 찾아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과별 모집을 통해서 선호도가 낮은 거, 경쟁률이 낮은 학과, 그 해당 연도의 원서 지원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과별 모집을 통해 가지고 비선호 학과를 노리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노리시면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계열별 모집이나 모집 단위별 모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살아, 브라질에 살아. 그러면 브라질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의 GPA 성적이 4.3 기준에 내가 4.2라고 한다 하더라도 GPA 성적이 좋은 거는 맞지만 그 성적만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동일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3년이나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SAT나 IB나 또는 ACT나 공인어학 성적이나 AP나 등등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를 학습할 수 있는 조건, 그렇죠?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나 지역에 가셔야만 결국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가시게 될 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표준학력 지표를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지역에 가시게 되어지면 결국 GPA 성적 하나만 남거든요. GPA 성적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만으로는 학업적 우수성을 강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서류명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또 대회에 참여한 인원 등을 간략하게 기술함으로 인해서 실제 이거를 서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구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균관대와 관련이 되어진 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한양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두 개 학교의 자연계에서 특히 한양대는 인문계 자연계 공통해서 결과적으로 지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성균관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연관성이 매우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생들의 스펙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이나 자연계열에서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지원자의 장래의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이 되어진 예상 문제들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질문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라든가 학력과 관련된 서류 또는 학과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들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상원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 적성 또는 의학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면접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는 의대든 아니면 약대든 아니면 일반 대학이든 간에 재외국명 3년이나 12년 특례의 학생들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 누구나 한 번쯤 희망하거나 원서 지원을 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나 관심이 매우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